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2지천명. 50살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50살이 되면 누구와 함께 해야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은 신중히 사귀어야 한다. 잘못된 벗은 나를 망치고 올바른 벗은 나를 일으킨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힘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퇴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우울증 환자의 70% 이상이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인간관계는 대부분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과 불행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럼 공자님의 지혜를 빌려 50대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고이지신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 것을 익힌다는 것이지 옛 것에 갇혀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이후에 만나면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30년 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추억을 공유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은 지치게 됩니다. 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 실수도 계속 들먹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했던 잘못, 여러분이 실패했던 사업, 여러분이 놓쳤던 기회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듯이 말입니다. 공자님은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의 틀에 갇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20년 전 그 사람으로 고정시키려 합니다. 50대 이후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의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한마디 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즉 용서와 배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한마디 부정적인 말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우울해집니다. 항상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자기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인생의 책임을 절대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즉, 훌륭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만 소인배는 항상 남을 탓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지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50대 이후는 정신적으로 평화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항상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과 여러분의 자식을 비교합니다. 자기 재산과 여러분의 재산을 비교합니다. 자기 건강과 여러분의 건강을 비교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끼리 비교합니다. 누구네 남편은 얼마를 버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 버느냐? 누구네 아내는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은 칼보다 날카롭게 마음을 찢습니다. 공자님은 불안인지 불기지 불안기지 불능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즉,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각자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성공해서 편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이것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일 뿐입니다. 비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우월감에 취하게 됩니다. 둘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비교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네 번째 유형은 항상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부귀를 추구하되 의로운 방법으로 얻지 못하면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50대 이후에 만나면 항상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 어떻다. 부동산이 어떻다. 누가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정보 교환 같아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면 관계는 공허해집니다. 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재테크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제안합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며 돈을 모으자고 합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돈은 젊었을 때의 돈과 다릅니다. 다시 벌기 어렵습니다. 공자님은 사람을 사귈 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아첨하는 사람, 둘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셋째는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입니다.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50대 이후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 평화,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추구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충고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충고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충고하되 선하게 인도하라.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말라. 50대 이후에는 인생 경험이 쌓여서 누구나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듭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하면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간섭합니다. 자식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저렇게 해야 한다. 건강 관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자님은 기소불용 물시여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을 계속 간섭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50대 이후는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부모의 간섭에서도 벗어났고 직장의 위계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답답합니다. 충고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먼저 물어볼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가르치려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유형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시작하면 그걸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만났는데 만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주고받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기만 합니다. 아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교원 영색 선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꾸미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드물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50대 이후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겨루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과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7번째 유형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항상 남 탓입니다. 환경 탓, 운 탓,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자기는 항상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무언가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이 생겨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니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그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공자님은 내일 삼성오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남만 탓하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50대 이후는 더 이상 남의 책임까지 떠안을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도 바쁜데 남의 실수와 회피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유형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군자는 화합하되 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뇌동하되 화합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면 질투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성공하면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속상해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자기는 왜 아픈지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바로 자기 이야기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주를 봤다고 하면 자기는 아직 못 봤다고 푸념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자기는 갈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축하는 한마디도 없고 자기 불행만 이야기합니다.
공자님은 견연사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지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질투는 자신을 갉아먹지만 배움은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50대 이후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 많지 않은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9번째 유형은 경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얘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와 절제를 의미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경계가 없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식들이 얼마를 버는지, 배우자와 사이가 어떤지 끊임없이 캐묻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허락도 없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옵니다.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물건을 함부로 만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친하니까 괜찮다는 논리로 정당화됩니다. 공자님은 과유불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파괴됩니다. 50대 이후는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고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침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10번째 유형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익자사무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익한 벗이 세 종류 있는데 정직한 벗, 성실한 벗, 견문이 넓은 벗입니다. 반대로 해로운 벗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만나고 나면 항상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로받고 싶어 하고, 공감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자기 하소연만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조언을 해주면 듣지 않습니다. 위로를 해주면 또 다른 불평을 합니다. 마치 끝없는 구멍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빼앗아가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50대 이후는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은 금방 소진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은 과감히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자님의 지혜를 빌려 50대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비교하는 사람,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가르치려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경계가 없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나이 50에 1000명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1000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무조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자님은 도가 다르면 함께 도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로운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공자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종심 소욕불유구. 이른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50의 올바른 선택을 해야 70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50대 이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누군가를 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지도 말고 남을 탓하지도 말라. 그저 조용히 자기 길을 가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행복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50대 이후를 살아가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